억울해요. 얘가 더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비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도움 많이 된다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비교하느라고 많이 힘들겠다면서 저의 노고와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품목은 바로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예요.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제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제법으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슈거 베터법이에요. 포마드 버터에 설탕을 먼저 넣고 반죽하는 제법이고요. 두 번째, 플라워 베터법인데요. 포마드 버터에 가루 재료를 먼저 넣고 반죽하는 제법이에요. 사실 이번에 파운드 케이크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 이런 제법도 있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된 제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이런 용어들은 원래 있는 용어들인가요? 전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우선 좀 더 연구해보고 다음에 다른 제법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파운드 케이크 틀 준비부터 할게요. 틀은 오늘 조금 작은 미니 파운드 케이크로 만들어 볼 거예요. 틀에다가 종이를 많이 깔아서 파운드 케이크 구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번거로워서 싫어요. 그래서 틀에다가 버터칠하고 강력분을 입혀서 조금 더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너무 가루가 많지 않게 최대한 가루를 털어내주세요. 버터와 밀가루를 잘 코팅한 틀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반죽을 넣을 때 이 버터칠이 밀리지 않도록 준비해 줄게요.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 케이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터 선정이 중요하겠죠. 엘르엔비르 고메 버터 사용할 거예요. 버터는 실온 상태의 포마드 버터로 준비해 주세요. 백설탕 준비해 주시고요. 촉촉함을 더해줄 꿀도 넣어 줄게요. 소금은 설탕에 섞어서 살짝 맛을 끌어올려 줄 거고요. 달걀에 노른자를 더 추가해서 촉촉한 식감을 살려줄게요.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유도 조금 더 추가할게요.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함께 채쳐서 준비해주세요. 럼주 조금 넣어서 풍미도 좀 끌어올려 줄게요. 자, 오늘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의 주인공인 바닐라 빈이에요. 바닐라 빈은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벌려주면 바닐라 빈 씨가 듬뿍 들어있어요. 칼등으로 바닐라 빈 씨를 이렇게 긁어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버터에다가 넣고 준비할게요. 슈거 베터법 반죽 먼저 해볼게요. 포마드 버터에 바닐라 빈 씨 긁어서 넣어주시고 잘 풀어주세요. 와, 바닐라 빈 씨 봐. 어마어마하죠? 포마드 상태로 버터를 잘 풀어주셨으면 설탕과 꿀을 넣고 조금 섞어주신 다음에 뽀얗게 휘핑해주세요.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에 공기 포집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버터가 뽀얗게 되고 2배가량 부풀 수 있게 열심히 공기 포집해주세요. 이렇게 설탕을 먼저 넣고 반죽을 해주는 거를 슈거 베터법이라고 해요. 엄청 뽀얗게 공기 포집이 잘 되고 있죠? 자, 이 정도면 공기 포집이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계란과 노른자를 넣고 섞을 거고요. 달걀하고 노른자는 무조건 실온의 온도여야 돼요. 차가우면 유화가 되지 않고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반죽이 분리가 일어나면 오븐 안에서 결합되지 못한 버터가 쭉 빠져나와서 기름 빠진 퍼석퍼석한 케이크가 돼버려요. 달걀을 조금씩 넣고 완전히 유화시킨 후에 다음 달걀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유화가 된 반죽이에요. 계란은 조금씩 나누어서 넣습니다. 이제 슬슬 유화가 잘 안 되고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저어도 유화가 되지 않아요. 파운드 케이크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케이크이다 보니까 버터와 계란이 아주 잘 유화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온도대가 너무 잘 맞고
운이 좋아서 계란을 전부 넣을 때까지 유화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유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유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가루에 반을 넣고 휘핑을 해주는 거예요. 가루가 수분을 조금 흡수해주기 때문에 버터와 수분이 유화되는 거를 도와줘요. 유화가 안 된 채로 계란을 다 넣고 가루를 섞지 마시고 유화가 조금 안 되고 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가루를 반절 섞어서 완벽하게 유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만 저었는데도 유화가 된 게 보이시죠? 이제 나머지 계란도 다 넣을게요. 살짝만 저어도 완벽하게 유화가 잘 일어납니다. 유화가 잘 됐어요. 나머지 반절에 가루 섞으시고 주걱을 이용해서 섞어줍니다. 자르고 뒤집고 자르고 뒤집으면서 날가루가 안 보이는 상태까지 섞으셨으면 시론의 우유와 럼주까지 섞어줄게요. 우유는 반죽 안에 잘 흡수시켜주세요. 맛있는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 반죽이 완성됐어요. 틀에 채워볼게요. 짜주머니에 담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주걱으로 떠서 넣을게요. 전체적으로 펼쳐주시고요. 파운드 케이크 구우실 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반죽을 끌어올려서 많이들 구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서 구울게요. 펴주시고 반죽을 방치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바로 오븐에 넣고 구울게요. 플라워 베터법 시작해 볼게요. 플라워가 밀가루라는 뜻인 거 아시죠? 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밀가루를 버터에 먼저 넣고 반죽하는 그런 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수분 재료를 한꺼번에 계량을 하고요. 거기에 설탕을 넣고 녹여주셔야 돼요. 아, 꿀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설탕이 노른자에 닿으면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꿀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설탕을 녹여주셔야 돼요. 근데 잘 녹지 않겠죠? 따뜻한 중탕물 위에다가 계란을 얹으시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대신 너무 뜨겁게 데우시면 안 돼요. 설탕이 얼추 녹았고요. 자, 이제 포마드 버터로 와서 잘 풀어주세요. 포마드 버터를 잘 풀었으면 가루를 먼저 넣고 섞어주세요. 가루는 자르듯이 전체적으로 분산시켜 주시고 핸드믹서를 돌려도 가루가 확 날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핸드믹서를 사용해서 섞어줄게요. 우와, 뻑뻑해. 핸드믹서가 막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핸드믹서로 막 돌리면 글루텐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버터는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가 글루텐을 많이 발생하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뽀얗게 휘핑을 했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설탕을 녹인 달걀물 섞어줄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달걀의 온도가 실온 상태까지 식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절대 안 돼요. 이미 가루가 듬뿍 들어있는 반죽이기 때문에 유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2번 나누어서 섞을게요. 튈 것 같아. 반죽이 너무 뻑뻑해서. 자,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글루텐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수분만 흡수되면 그만 섞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계란 넣고 다시 섞어줄게요. 슈가 베터법보다 유화가 잘 돼서 어렵지 않게 반죽하실 수 있어요. 럼주 넣고 반죽 완성할게요. 핸드믹서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꼭 주걱을 이용해서 반죽을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반죽이 완성됐어요. 슈가 베터법보다 반죽이 조금 되직한 느낌이에요. 반죽을 평평하게만 펼쳐주세요. 오븐에 넣을게요. 두 가지 제법으로 구워온 파운드 케이크예요. 근데 저 이 결과물들을 보고 좀 상처받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정석이라고 여겨오던 슈가 베터법보다 플라워 베터법이 더 잘 나왔어요.
겉모양은. 제가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플라워 베터법이 조금 더 낫고 묵직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높고 터짐도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왔고요. 오히려 슈가 베터법으로 만든 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낮고 터짐도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실 때 많이 하는 공정이 있죠. 오븐 안에서 어느 정도 익은 후에 꺼내서 가운데를 이렇게 칼로 그어서 그쪽으로 터지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잘 터짐 현상이 나왔을 때 파운드 케이크 반죽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터짐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조금 더 잘 나온 건 플라워 베터법을 했을 때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상처받았어요. 여태까지 난 뭘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참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요. 이 레시피에서만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다음에 다른 레시피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을 때 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 반죽으로는 플라워 베터법이 훨씬 더 잘 나왔다는 거. 우선 잘라보고 먹어봤을 때의 식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슈거 베터법으로 만든 애는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가 지나가는 길이 보여요. 이게 이번에만 그런 건지 다음번에 다른 반죽을 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가 빠져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플라워 베터법에서는 그 현상이 보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잘 부풀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 사선으로 잘랐어요. 제가 칼질을 좀 사선으로 하나 봐요. 네? 네? 엄청 촉촉하고 바닐라 빈이 꼭꼭꼭 박혀 있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바닐라 향 진짜 맛있어요. 플라워 베터도 먹어볼게요. 얘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어요. 너무 웃겨. 조금 더 부드럽고 조밀한 느낌이 들어요. 억울해요. 얘가 더 맛있는데? 나 여태 뭐 한 거야? 얘가 훨씬 부드럽고 보드라한 느낌? 근데 너무 억울해. 진짜 솔직히 학교에서는 플라워 베터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저는 진짜 처음 해보거든요.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너무 기분 나쁘고 사실 반죽을 하는 것도 처음에 달걀에다가 설탕을 넣고 중탕으로 설탕을 녹여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반죽을 완성하기까지는 플라워 베터법이 더 쉽고 분리도 잘 안 나고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말문이 막혔어요. 똑같은 배합으로 만들었는데 모양도 더 잘 나오고 맛도 더 있으면 왜 안 되는 거 아닌가? 난 여태까지 뭐 한 거지? 한 번 더 먹어봐야겠어. 만졌을 때 촉감도 달라요. 설탕 알갱이도 조금씩 씹히고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와, 완전 달라. 그리고 설탕이 녹아서 전체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이 있어요. 달아. 달콤하다? 이제부터 이걸로 수업해야겠다. 와, 아니 이런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다른 제법들도 얼른 만들어 보고 싶네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아. 파운드 케이크는 하루 지나서 드시면 전체적으로 수분이 돌고 풍미가 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댓글로 제품 보관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파운드 케이크는 실온 보관하시면 돼요. 밀폐 용기에 딱 담아서 실온 보관하시면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래 드실 거면 냉동 보관하셨다가 실온에 꺼내서 자연해동 하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만들기도 쉽고
반죽 분리도 잘 안 나고 모양도 훨씬 예쁘게 나오고 맛도 더 있는 플라워 베터법을 이용해서 이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 느낌의 차이를 느껴보셔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